어차피 초등학생 애들 가르치는 거 쉽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야, 니네 교대 진짜 개꿀 빨았겠다.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대로 배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 단발머리 남교사 채널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탄생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네, 그건 무슨 프로젝트냐?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우선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인정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껏 읽었던 교육자들의 책, 교육학자의 책, 또는 소설이나 아니면 사회평론이 됐든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영상을 찍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육을 읽다라는 프로젝트를 탄생시키게 됐습니다. 네, 많이 부족할 거예요. 저 역시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만의 관점, 저만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선에서 책을 소개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와 함께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글로 썼던 것들은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음미하면서 쓸 수가 있는데 말로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꼬이더라고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뜸을 들일 때가 정말 종종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찍고 다시 찍고 찍고 다시 찍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질 좋은 교육에 관한 도서를 추천을 드리고 저와 함께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육을 읽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은 제 인생 첫 교육학 도서예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아니 20살까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 교사를 한다고 했었을 때 교사 좋겠네, 교사 되면 좋겠다, 그렇지, 월급 따박따박 받고 안정된 직장에 공무원이니까 너무 좋지 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그냥 교사가 어떠한 가치가 있고 교육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21살에 서울교대 면접을 보게 돼요. 그 면접에서 이러한 질문이 있었어요. 과학이 발달되고 AI가 이제 학교 현장에까지 올 것이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교사가 하고 있었던 지식 전달의 기능을 이젠 학교가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라지게 될 것인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전 뜬금했죠. 학교의 기능을 지식을 쌓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질문이 딱 나오니까 나는 지금 선생을 뽑는 교대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 분명히 교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질문을 딱 맞닥뜨렸었을 때는 교사 없어져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AI가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준다는데 그게 뭐야? 다 해줄 수 있다는데 교사가 뭐가 필요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면접이니까 이렇게 제 솔직한 마음을 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는 네가 교사 되고 싶다고 했는데 미래 교사 없어질 거라면서 왜 교사 되고 싶냐? 이러한 반박이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식 전달의 기능이 교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거기에다 더불어 학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성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학교 폭력 있고 왕따 있고 차별 있고 그런 곳이 학교였는데 그게 사회성이라고? 제 양심상 솔직히 말해가지고 학교에서 사회성을 기른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회성을 기른다고 하니까 그래 사회성을 기르는 곳. 그런데 거기에 면접관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말고 사회성 기를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왜 하필 학교가 사회성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헉! 했습니다. 네,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이제 면접관님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얼버무렸죠. 네, 그래서 저는 21살 때 서울교대 면접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한마디로 불합격을 했죠. 그래서 재수를 하고 서울교대 면접을 봤는데 이제 삼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삼수를 했었을 때 제가 서울교대를 또 쓰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으니까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자. 저는 이 책 때문에 서울교대 면접에 합격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책에서 깨달았던 것들은 그 당시에 교육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을 엄청나게 넘어선 수준이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교육은 교육이 아니었구나. 아, 교육이 이런 거구나. 아, 초등교육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정말 신선한 생각이 이 책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 교육이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아, 내가 교사가 됐었을 때는 이런 교사가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이냐? 짜잔. 네, 초등교육의 재개념화입니다. 네, 청주교육대학교의 엄태동 교수의 책이에요. 10년이 넘은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지금도 얻고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 3번을 읽었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배우는 것이 다르고 깨달은 것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 읽었었을 때는 면접 준비 때문에 읽었고, 두 번째 읽었었을 때는 아마 초등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초등교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많이 듣는 말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초등학생 애들 가르치는 거 쉽지 않냐? 어차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 가르쳐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야, 니네 교대 진짜 개꿀 빨았겠다.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대로 배울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나 말들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교대를 생각하기 이전까지에는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초등학교 애들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게 어려우면 다른 직업들은 다 어렵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두 번째 읽었었을 때 그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저의 생각을 다시 한번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초등교육의 재개념화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엄태동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초등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담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분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했었을 때 초등교육은 이것이야 라고 입장을 표명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초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기존의 초등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담론에서는 초등교육을 초급 지식을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상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지식은 초급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중급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고급 지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난이도를 따져보면 초급 지식은 쉬운 지식, 고급 지식은 어려운 지식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들은 쉬운 지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초등학교다 라고 초등교육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엄태동은 의문을 제기해요. 쉽다라는 것은 누구에 대한 기준인가? 어렵다라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가? 네, 성인들이 봤었을 때 그 지식은 쉬울 수가 있어요. 성인이더라도 어떠한 지식이 쉽게 느껴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학생 입장에서는 성인이 봤었을 때 쉬운 지식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의 난이도로만 초등교육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초등교육 기관에서는 이렇게 위계상
이렇게 지식의 위계가 있으면 위계가 낮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초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등교육에서는 위계가 높은 지식을 가르칠 수 없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낮은 초급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엄태동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급 지식이 있으면 중급 지식, 고급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초급 지식은 또 중급 지식에 도움이 되고 중급 지식은 또 고급 지식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급 지식은 중급 지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냐? 중급 지식은 또 고급 지식을 위해서만 존재를 하는가?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없어진다면 나의 존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의 존재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의 존재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초등교육 역시도 초등교육이 그냥 단순히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의미한다면 초등교육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그 후 학제를 위한 교육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교육이 수단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수단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초등교육 본연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엄태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초급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초등교육은 초급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질적으로 낮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을 초등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의견을 들으면 엄청나게 초등교사들이 분개를 할 거예요. 뭐? 우리의 교육이 질적으로 낮다고? 초등교육이 질적으로 낮다고? 엄태동은 초등교육의 질이 결코 낮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초급적인 지식이더라도, 기초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지식이더라도 교육에 따라서, 교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은 질이 높은 교육이 될 수 있고 그 교육은 질이 낮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컨대 고등교육에서 어떤 교수가 이론을 소개를 합니다. 그 이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초등교육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면서도 그동안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을 환기하고 있을 뿐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네, 여러분, 이 책에 있는 지식은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지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 책을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의 지식이 수준 높은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수의 질은 어떻죠? 정말 낮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준다면 학생들은 다 잘 거예요. 그럼 이것을 교육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냐?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졌다고 교육의 질을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냐? 아니죠. 초등교육 역시도 고급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엄태동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초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엄태동은 제도란 우연적인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8살부터 13살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고 14살부터 16살은 중학교를 가고 17살부터 19살은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 라고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필요성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 8살부터 13살 이렇게 정해져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14살부터 19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학제가 정말 다르잖아요. 예컨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만 초등학생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중학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학년임에도 초등교육을 받고 독일의 5학년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등교육을 받아요. 그럼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 아이들보다 덜 떨어진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그 나라의 아이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것을 초등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이 항상 의무교육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교육을 아예 배우지 못한 어르신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한글을 배우는 거 여러분 어디서 배우는 거랑 똑같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그것은 초등교육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은 어른이니까 어른이 배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고등교육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걸까요? 엄태동은 이거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것 역시도 초등교육이 될 수가 있다. 초등교육은 단순히
학교 공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존의 초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담론을 분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초등교육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초등교육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저의 생각을 정립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태동은 초등교육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엄태동은 초등교육을 교육의 세계로 입문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들었었을 때 초등 지식은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초등 지식 쉽잖아. 애들한테 그냥 그 지식 가르쳐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초등 교육의 목적이 뭐죠? 그렇죠.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과의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초등 교육의 주인공은 뭐야? 교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태동은 그게 아니야. 교과는 그냥 단순히 소재에 불과해. 교육의 소재에 불과해. 교육을 위한 소재인 거지 걔는 결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수학이 있어요. 그럼 수학에 있으면 수학을 풀면서 우리의 지금의 시점에, 지금의 교육에서는 정답을 맞추는 거, 아니면 개념을 암기해서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 그것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엄태동은 수학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 과정이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학습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화를 해.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의 교육에 있어서, 다음의 학습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학습을 학습하는 것, 즉 메타 교육인 거죠. 그래서 초등교육에서는 엄태동은 메타 교육을 필두로 소질과 적성, 흥미 등을 탐색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탐색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중등교육에서는 우리의 소질, 적성, 흥미들을 더 심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식을 더 습득을 많이 하고, 그것을 이제 중등교육에서는 주인공으로 삼고 우리가 초등교육에서 주 목적으로 배웠던 메타 교육을 이제 기본 능력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엄태동은 초등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농도 짙은 책을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나요? 네, 무리가 없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책은 이러한 논의뿐만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나 아니면 존 듀이의 이론을 바탕으로 초등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심화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초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교육에 대해서 무엇인지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엄태동 교수는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장상호 교수의 제자예요. 장상호 교수가 누구냐? 장상호 교수는 우리나라의 교육 본이론을 만든 교수인데, 교육 본이론은 교육학 관점에서의 교육학 탐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육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교육학을 응용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학, 교육인류학 등, 여기서 교육을 빼면 심리학, 인류학, 철학, 사회학, 행정학 이렇게 모학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교육학은 이러한 모학문으로부터의 개념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학 관점에서의 교육을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모학문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장상호 교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육학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교육학 관점에서 교육을 분석을 하고 교육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교육 본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는 교육 본이론의 관점에서 초등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정말 신선한 생각이었어요. 교육학계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교육학계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제 첫 번째 교육을 읽다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고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